반갑습니다.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두산LBT는 향후 큰 업사이드는 한미 원전 협력 강화고 단가 및 마진 상승에서 발생할 전망입니다. 한전, 한수원 주도의 한미 원전 협력 강도와 방향성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적정 주가를 10만원 이상 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많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26년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이 실적 개선의 기대는 결국 이제 가스터빈 25년 4분기 미국 빅테크양 가스터빈 2기를 수주한 이후에 26년 상반기에도 웨스팅하우스양 수주가 예상됩니다. 실제 이제 26년과 28년을 거치면서 가스터빈이 캐파가 6기에서 12기까지 증설이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사실 이제 가스터빈 쇼티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확정이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가스터빈의 매출 기여는 27년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매출 기여가 27년, 그리고 SMR 매출 기여는 29년이기 때문에 최근에 3개 분기 연속 실적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두산LBT는 선반영돼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LBT의 PBR 지수는 10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어.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결국에는 14만원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요. 이번 조정의 흐름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결정할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잠깐 기간 조정 장세, 그래서 11월 초 중순까지 아무리 못해도 11월 둘째 주, 그리고 길게는 12월 첫째 주까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기간 조정 중에 사실은 가격 조정이 크지 않는다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두산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두산 에너빌티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생기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기판 관련주들도 이제 적당한 부분에서 눌림목이 생기고 다시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계속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월 19일이면은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AI 버블론의 해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채권 발행과 수익화 우려로 최근 AI 투자에 대한 과열 논란이 있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버블 논란을 잠재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셧다운 해소에 따른 단기 유동성 정상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셧다운 해소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 베팅 사이트에서 베팅까지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또 전 세계가 이제 화제거리인데요. 이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될 확률도 있다. 사실 이 부분이 해소되면 좀 급하게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기간 조정 빠지고 뭐 이런 그림이 저는 예상이 되긴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기술적 분석보다 내러티브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술적 분석 기준으로 보면 이 50일 이격도가 110% 이하면은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찬스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115% 이상에서는 과열 논란이 있지만 110% 이하에서는 이제 과매도 얘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기간 조정 장세였는데, 이 기간 조정 장세 동안 만약에 이제 조선주 쪽을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조선주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익을 못 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멤버십에서는 사실 지난 7월에 HD 현대마린 엔진을 제가 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HD 현대마린 엔진이 어쨌든 선박 엔진은 쇼티지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끝끝내 7월부터 해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끝끝내 갖고 있었던 분이 돈을 버는 거고,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나중에 뭐 세진중공업을 사고 오리엔탈 전공을 사신 분들조차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시장은 기간 조정을 빠져도 주도주는 달린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는 결국 여러분들 다 아시는 두산LBT, SK하이닉스 이런 AI 내러티브와 직접 연관성이 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죠? 반도체도 모든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게 아니었고 기판 주식들이 위주로 좋았습니다.
기판 위주로 좋았어요. 특히 대덕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올랐는데 심택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지금 폭락이 나오는데요. 이건 시장 상황과 어닝 쇼크가 맞물리면서 하락하는 것이지 장기 성장성, 장기 내러티브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7월부터 9월처럼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계속 전해드리지만 사실 이제 지금 흐름이 역사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실제로는 조정이 지금 한 달 내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주간의 흐름, 지금 이제 일주일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주 11월 말부터 또는 11월 한 20일 경우부터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3, 4주간 바닥 횡보가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하락이 나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1.2%, 마이너스 4.5% 이런 걸 다 합치면 실제 이미 우리는 11월 5일에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상황은 최근 저점을 지지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하락이 나와도 빠르게 반등할 거야 라고 시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기술 차트 형태고, 유동성 랠리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동성은 2020년부터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M2 증가율을 보면은 한국이 미국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기대치는 훨씬 높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 2, 3년간 주식시장이 강세였지만 우리 증시가 훨씬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은 25년에 그것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증시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사실 코스피가 54% 오르는 동안 104% 벌었다는 회원분도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 업종 전략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를 계속 좋게 보셔야 되는데 IT 성장주 중심의 조정세.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 IT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비티를 계속 좋게 봤던 이유는 이제 상반기는 조방원 장세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3.5배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0% 기록한 다음에 다시 52,000원, 53,000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7만원, 8만원 라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 변동성이면 마이너스 20% 내외의 변동성이 좋은데 중요한데 지금 마이너스 20%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왜 마이너스 20%냐, 왜 마이너스 30%냐, 왜 마이너스 15%냐, 왜 마이너스 10%에서 반등하냐, 왜 마이너스 8%에서 반등하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관점이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샘플 차원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만약에 이때 당시에 여기서 사셔서 큰 수익 내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때 사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30%대 하락이 또 한번 나옵니다, 21,000원 밑에 21,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 사십시오. 실제로 보시면은 2만원 내외에서 조정을 보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예요? 마이너스 15% 내외의 조정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0% 찍지만 사실은 그때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종목별로 다 달라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이번에 단기 하락이 엄청 나왔지만 마이너스 15% 하락 나왔거든요. 그 다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뭡니까? 그쵸? 51만원과 49만원 내외가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오를까? 아니면 이제 끝났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 4월에 만약에 멤버십에 가입해가지고 두산에너비티와 APR과 H양국조선해양 19만원, APR을 61,000원, 두산에너비티 21,000원에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멤버십에서 이렇게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과 이제 4월 초에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 SK하이닉스와 이제 TLB를 사셔야 됩니다. TLB. 그죠? TLB. SK하이닉스와 TLB를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현 시점 수익률이 10% 이하인 종목을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부 종목을 정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폭락이 나오면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폭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저는 멤버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타이밍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보시면은 두산 LBT가 마이너스 20% 하락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5% 하락합니다. 이거는 베타 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도 매한가지입니다. 키움증권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5% 하락하고 반등을 시도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하락이 더 나와서 이 종목들이 마이너스 20%, 두산 LBT가 마이너스 26%, 30% 나이까지 또 추가로 더 하락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쵸? 7만원 이하도 하락할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단기 매우 중요한 찬스예요. 지금은 팬데믹처럼 폭락하는 사례가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만약 팬데믹처럼 폭락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예 매수를 못 잡습니다. 왜냐? 더 큰 폭락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죠? SK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 40만원 이하까지 내려오는 폭락, 그죠? 45만원, 40만원 근처까지 내려오는 폭락을 기다려야 되니까 주식을 아예 매수를 못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사실은 그런 팬데믹에 가까운 폭락은 여러 가지가 겹쳐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거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IMF라든지 금융위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가 지금 너무 많이 지어지고 데이터 센터를 버블로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은 그게 어디선가 뭔가 큰 게 터져가지고 은행이 하나 없어져요. JP모건 이러는데 뭐 블랙락 같은데 지금 투자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엄청 하고 있어요. 로봇, 이제 예를 들어 파나마우나 이게 이제 조선이고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고, 그죠? 엔비디아가 실적 쇼크가 나오고 이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래도 사실은 이제 최저점, 단기로 제가 말한 최저점이 지켜질 거라고 봐요.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죠? 이제 저는 3거래일 안에 끝난다고 봐요. 그런 이제 최대치의 폭락은.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엔비디아가 프라이스 어닝 투 그로스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PER이 낮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 AI라는 거는 엔비디아 없이 진행될 수 없어요. 엔비디아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엔비디아 칩은 만들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 팔리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AI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의 가격이 이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SK하이닉스가 HBM 가격을 엄청 크게 올렸습니다. 엄청 크게 올렸어요. 엔비디아와 협상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엄청 크게 올렸습니다. 가격을. 왜 그렇게 크게 올릴까요? 왜 크게 올릴까요? HBM 가격을 사실은 SK하이닉스가 그렇게까지 크게 올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제 저희 멤버십에 띄워드렸었는데, 저희의 멤버십에 분명히 띄워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공급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가격을 전작 HBM3E보다 50% 이상 높이면서 HBM 시장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내년 HBM4 공급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예약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전달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SK하이닉스는 6월에 초도 분량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삼성은 무슨 퀄 테스트 통과 실패했다, 이런 루머도 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불확실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전작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다 사실은 이제 보면 시티그룹도 그러고
이제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내년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99조, 내후년에 뭐 120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대다수가 70조 내외는 벌 것이다. 그러면 70조 내외 벌면은 사실은 내년 목표 시가총액은 결국에는 500조다. 영업 시가총액 500조. 데이터 센터 때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꾸준히 보여드렸어요. 2017년과 2018년에 POR 기준. 그러니까 PER은 순이익 기준이고 POR은 5가 가운데 자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보면 6배에서 7배 가야 돼요. 그러면 420조와 500조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70조의 영업이익을 본다면, 그죠? 만약에 80조를 보면 당연히 560조입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보다 돈을 2분의 1, 3분의 1 버는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500조를 넘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달린 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싼 AI 반도체 관련주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지금보다 아무리 못해도 20%는 더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당연히 65에서 75 사이는 가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수준이 비슷한데 내년에 둘 다 영업이익을 거의 80조 내외 벌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볼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640조입니다. 640조고 SK하이닉스는 420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66에 36, 64 24 해서 그쵸? 그러면 맞나요? 640조. 그러면 7을 볼까요? 67에 42. 그쵸? 그러면 거의 지금 60% 이상에서 SK하이닉스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과연 역사적 고점일까? 퀀트 관점으로는 고점일 수 있는 겁니다만 영업이익이 같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합당하냐 물어본다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640조 SK하이닉스 420조.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뭡니까? 반등을 해서 다시 신고가를 간다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코스피가 5천을 간다는 확률을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돈이 포모성으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오른다면 당연히 뭐예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하거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근처,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80% 가까이 올라야 스타 탄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언급할 때 저기 그 시골에 있는 부동산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치동 음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쵸? 트리마제, 이렇게 용산의 무슨 아파트, 이런 중심지에 있는 데가 스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쵸? 반포동에 한강뷰 아파트들, 그게 이제 스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으로 이제 개포동이다. 개포동하고 비슷한 동네, 여기, 방배라 해가지고 방배동이다. 그쵸? 그 다음 그 밑으로 이제 과천 주암동 해가지고 주암동도 사실상 서울이다. 양재 근처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스타 탄생이 중요한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서지 못하더라도 70% 넘지 않을까? 80% 근처 가지 않을까? 70%만 계산해 보면은 삼성전자 여기서 10% 20% 더 올려놓으면 다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700조 그리고 800조 근처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70% 잡죠. 보수적으로 70% 돌파할 것이니까 하면 77에 49 그러면 500조 7, 8에 56 그렇죠? 550조 대략 이 정도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420조인데 당연히 뭡니까? 20%에서 40%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 40% 아니고 30%네요. 그죠? 지금 가격에서도.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하락장이 연결돼서 이 정도 라인까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시총이 380조 내외까지 떨어집니다. 그쵸? 380조, 370조. 그러면 380조에서 아까 얘기했죠. 500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3, 12. 대략 30% 이상의 수익률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쵸? 550조면은 40%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번, 그쵸?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보시면 제가 52,000원과 53,00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85%가 올랐습니다. 보통의 다음 상승장에서 그 종목이 주도주 역할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당연히 오르는 종목 바닥에서 뭐예요? 최소 못해도 7, 80% 이상은 오르는 게 거의 대다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 말고 두산을 사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두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100% 이상 올랐고 60만원 잡은 사람들도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60만원, 70만원 얘기했는데 거기서 100만원 찍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조차도 50%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아무리 못해도 예를 들어서 50% 내외를 계산하면 50만원 내외 기준으로 계산하면 50%면 당연히 그렇죠? 70만원 이상을 가야 정상일 수 있는 분위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신경을 쓰일 것 같으면 뭐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폭등 중이에요.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 들어가서 맨날 체크를 해보는데 지금 또 폭등했네. 지금 또 9.3%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SK하이닉스 지금 여기서 횡보하는 동안요. 디램 가격이 며칠 동안 9%, 10%씩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주식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폭락을 해야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왜 안 떨어집니까? 왜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고 여기서 버티고 있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대다수의 종목도 많이 흔들리는데 당연히 뭡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도주를 못 산다 하면은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에너비티는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상 이제 두산에너비티, 두산퓨어스까지 이제 좀 차트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종목들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분석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멤버십 오셔서 공부를 해야 될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셔서 지금 이제 로봇도 사실 이제 잘 노려보시면은 괜찮은 종목이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확인하신 다음에 사시면은 이제 신고가 내기가 펼쳐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멤버십은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회원분께서 11월 7일부터 또 1년간 104% 수익 나셨다고 보여주고 계시네요. 54% 대비하면 2배입니다. 코스피 누적 수익 대비하면요. 4,100만원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요. 이번 주 내내. 그리고 SK하이닉스 140만원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11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65%, 파미세 37%, 이런 점 참고하셔서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한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멤버십에서는 이미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수익률 10% 이하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멤버십은 이렇게 보시면 1200만원 또 740만원 그리고 지금 오늘 폭락장에 매수를 해서 너무 좋다고 이런 폭락장에 우울함이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비님 덕분에 선비님 말씀하신 종목들 현금 비중 준비해서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장에 잘 매수해 놓으면은 수익이 무난하게 이어지겠죠.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좋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160만원, 4일전기 한국금융주, 삼성전기, 두산에너비티 그리고 10월 4일부터 시작하신 분 한 달 동안 1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여기서 SK하이닉스 1억 6천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3천만원 넘게 버신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2%,
20만원, 87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RFHRC 솔리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파미셀, LNF, 하나오션까지 46%, 35%, 23%, 13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밀셀 47%, 해성DS 2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큰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멤버십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53%, 69만원, 코미코 솔리드 그리고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 인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산유전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밀셀 산유전기 보통 이제 4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이 많네요. SK하이닉스 99%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5% 수익 축하드립니다. 캠트로닉스 31%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71%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밀셀,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까지 1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캠트로닉스, 한국금융주, 현대오토백까지 30%, 10%, 2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파밀셀도 40%, SK하이닉스 71%, 지금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